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부분 간과하고 계세요. 집행정지가 안 되면 우리 가게는 망합니다. 공익에 완전히 반하는 거 아니냐. 결론은 그날 신문에서 그날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빨간색 넥타이는 제가 지난 겨울 스페인 여행을 갔다 와서 산 겁니다. 투하는 이런 게 보이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집행정지 결정입니다. 생소하신가요? 뭘 집행하고 뭘 정지하나요? 여러분, 제가 맡았던 사건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이었는데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사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행정청이 야, 너 영업하지 마, 이랬을 때는 뭔가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떤 위반이었을까요?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청소년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법 위반일까요? 청소년보호법 제59조는 벌칙을 두고 있는데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한 약물의 종류 중에서 주류도 포함되는 것이죠. 성년이 먹으면 해롭지 않고 미성년자가 먹으면 해로운가요? 미성년자는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성년처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술을 먹을지 말지, 담배를 필지 말지 하기 전에 사회가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했겠죠. 사안은 저희 의뢰인께서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셨죠.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유흥업소나 주류 판매 업소처럼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를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치원생도 들어오고 초등학생도 들어오죠. 일일이 올 때마다 신분증 검사해서 성인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유흥업소가 아니잖아요. 업소에 여성들하고 남성들이 들어왔는데 이미 술을 먹고 온 상태였고 새벽이었고 처음에는 식사를 시켜가지고 소주 2병을 시킨 겁니다. 소주 2병에 8,000원 받았대요. 근데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미 술을 먹고 왔고, 그래서 종업원이 큰 의심 없이 소주 2병을 팔았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한 거죠. 경찰도 처음에는 성년인 줄 알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성년이구나, 그렇게 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행정청인 그 음식점에 소속된 시에서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이러한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행정처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업정지도 있고 영업점 폐쇄도 있고 경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업정지를 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들어보시면 완전 꿀팁이니까 여러분 생존과도 관련될 겁니다. 듣고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은 지금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죠. 설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40일 동안 영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청은 이런 표가 있는데요. 보통 별표로 나와 있는데 한 번 위반했을 때 며칠, 2번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고, 마지막에는 영업점 폐쇄 이렇게까지 이거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영세한 우리 의뢰인을 40일이나 음식점 영업을 못하게 한 것이죠. 이 경우 여러분 행정 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겠죠. 근데 행정소송 오래 걸리잖아요. 이 잘못된 영업정지한 게 너무 과도하다, 그럴 때 우리 비례원칙을 드는데요. 잘못한 거에 맞춰서 행정처분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 영업정지 40일이나 해서 가게 망해버리면 너무 가혹한 처분이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헌법상의 원칙이죠, 비례원칙, 위법하고 부당한 우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소송할 수 있죠. 하지만 취소 소송했을 때도 이 행정처분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영업정지, 영업하지 마라 이런 처분이 잘못됐다 했을 때 여러분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제가 승소했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 집행정지 결정은 나오나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행정지를 받으려면은 첫 번째, 긴급성, 긴급하다. 지금 이걸 집행정지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죠.
이거를 소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명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저같이 집행정지를 많이 해서 승소하고 행정소송 많이 해본 변호사와 상담하셔가지고 꼭 집행정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에는 소극적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집행정지를 해주는데요.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부분 간과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집행정지를 하게 될 경우 공익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승소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판사님 앞에서 소극적 요건인 집행정지 해주면 공익에 반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엄청 흥분해서 강하게 소명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우리 영세한 업자를 도와줘도 모자를 파네. 이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해서 하게 돼버리고 집행정지가 안 되면 우리 가게는 망합니다. 이거 다 증명한 거죠. 소명인데요. 증명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 그리고서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가 하면 오히려 공익에 완전히 반하는 거 아니냐. 영업정지 막아주지 않고 영업 못하게 하면 첫 번째, 우리 망하면은 대출받은 거 은행들이 대출금 못 받죠? 다 손해잖아요. 두 번째, 여기 저희 쪽 신청인 저희 의뢰인만 있습니까? 종업원들 있잖아요. 종업원들을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 끝나고 가게 문 닫으면 다 거리로 나앉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집행정지를 안 해주는 게 공익에 반한다. 이걸 강하게 말씀드렸죠. 결론은 그날 신문에서 그날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팔면 안 되겠죠? 술 팔면. 하지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유흥업소에서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데려와가지고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그러면은 영업정지해도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일반 음식점에서 이렇게 화장하고 술까지 먹고 온 사람들 일일이 신분증 검사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저희 의뢰인분은 사장이셨는데 그때 근무도 안 했어요. 종업원이 바쁘니까. 요즘 또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종업원 많이 계시죠. 그런 경우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고의는 없겠죠. 소주 2병 팔아서 8,000원 받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영업정지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성년자 주류 판매 등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셨다면 여러분,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이런 집행정지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이런 영업정지를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가게가 망한 일 없게 하셔야겠죠. 여러분, 가게가 망하면 그 다음에 국제소송에 승소하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변호사비 깎아서 뭐 할 거예요? 자, 번호 있으시죠? 전화하셔서 유료상담 받으시고 선임하셔서 영업정지 막으시고 영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뢰인께서 설 연휴에 영업정지돼서 가게가 망할 뻔했는데 저를 잘 만나셔가지고 영업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그분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보람이니까요. 영업정지 처분은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힘드시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이런 집행정지로 영업정지 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을 일단 집행을 막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하자마자 그 당일날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 우리 재판장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해주시고 필요한 정보들, 꼭 내 정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할 때 링크 복사해서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전파되고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